선미님, 안녕하세요. 요즘 마트 계산대만 가면 한숨부터 나와요. 뭐 하나 사려면 겁부터 나는데, 나라에서 어르신들께 주는 혜택은 제대로 알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혹시 선미님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럼요, 지혜님.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나라에서 좋은 혜택을 많이 주는데도 정작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25년 넘게 시니어 복지 상담을 해오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죠. 아,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복지 혜택 9가지를 알려주신다고요? 신청만 하면 매달 10만 원씩 들어오는 제도도 있고, 심지어 자동으로 가입되는 무료 보험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해당돼도 1년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절약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와, 정말 솔깃한데요. 지난주에 박순덕 어르신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따님 결혼하고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3배로 올라서 보험을 해지하려 했는데 시에서 주는 무료 보험이 있더라는 말씀이요. 그게 바로 시민안전보험이었죠? 네, 맞아요. 78세 박순덕 어르신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가입돼 있다는데 교통사고나 화재, 심지어 자연재해까지 보정해주는 보험이래요. 이런 걸 어르신들께 알려주는 사람이 잘 없으니 저도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이런 식으로 놓치고 계신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초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제가 직접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25년 7월 1일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작된 어르신 복지 혜택이 무려 9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9가지나요? 대단하네요. 그중에는 신청만 하면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아예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혜택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분 중 3분만 신청하셨고 나머지 7분은 모르고 지나치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는 자격이 안 될 것 같다. 아들 내외랑 같이 살아서 안 되는 줄 알았다. 국민연금 받는데 또 받을 수 있냐 같은 생각 때문일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지혜님.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혜택들은 자녀와 함께 사셔도 가능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따뜻하게 풀어주시겠네요.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내가 해당되는지 이 3가지만 알려주신다고요? 네,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셨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되신다면 1년에 수십만 원, 어쩌면 몇백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어요. 놓치면 아까운 시니어 복지 혜택 9가지. 먼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말 복지 현장에서 45년간 일하신 75세 김철수 박사님을 만났는데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어르신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혜택은 많아졌는데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은 모르고 계시거든요. 지난주에 온 할머님은 백내장 수술비가 없어서 미루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작 알았으면 벌써 수술받고 맑은 세상을 보고 계셨을 텐데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방금 말씀하신 박순덕 할머니세요? 네, 맞아요. 할머니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받으신 후에 50년 만에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다. 그동안 얼마나 흐릿하게 보였는지 몰랐네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날 할머니가 지으신 따뜻한 미소.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임대주택으로 이사 가신 후였는데 집 곳곳에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고 AI 로봇이 매일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혼자 사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하면서 정말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돈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바꿔주는 혜택이네요. 그렇죠.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이런 혜택들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는 대상이 아닐 것 같다. 아들 내외랑 같이 살아도 받을 수 있나? 서류가 복잡하지 않을까? 혹시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걱정들 다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어요. 대부분의 혜택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서류도 기본적인 것들만 있으면 돼요. 가족과 함께 살아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소득 기준도 생각보다 넓어요. 소득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 기준으로 월 239만 원 이하면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기준에 해당하세요. 아, 그럼 저희 부모님도 혹시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제도라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작됐고 신청만 하면 빠르면 사흘 안에 입금도 돼요.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는 일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평생 세금 내면서 만든 복지제도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먼저 가장 관심 많으신 노인 일자리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기본적으로 신청 가능해요. 소득 기준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넉넉해요. 혼자 사는 어르신 기준으로 월 239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해당되고 부부 가구는 월 383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해당해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있나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첫째, 공익활동형은 한 달에 약 29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원 청소, 교통안전 캠페인, 급식 도우미 같은 일이에요. 하루 3시간, 월 30시간 정도 일하시면 돼요. 그럼 혼자 사시는 분들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런 혜택들은 자녀와 함께 사셔도 국민연금 받고 계셔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 나는 아닐 거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한 번만 더 들어봐 주세요. 둘째, 사회 서비스형은 한 달에 7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돌봄 도우미, 스쿨존 지킴이, 문화 해설사 같은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이에요. 하루 4시간, 월 60시간 정도예요. 셋째, 시장형 사업단은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데 잘 되면 월 100만 원 이상 가능해요. 카페 운영, 반찬 배달, 세차 서비스 같은 사업을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제가 댓글에 주소 남겨놓을게요. 신청해보시고 어려운 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니면 자녀분이 대신 신청해 주셔도 돼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정도만 있으면 되고 건강진단서는 간단한 것만 받으시면 돼요. 실제 사례도 궁금해요. 71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에서 방범 순찰을 하시면서 매달 71만 원을 받고 계세요.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재미가 있다고 하시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 69세의 박정순 할머니는 급식소에서 도우미 일을 하시는데 손자들 밥 해주던 실력으로 용돈까지 벌게 되니 일석이조라고 하시면서 같이 일한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어서 외로움도 덜하다고 하세요. 2. 지자체 효도 수당 및 장수 수당. 이건 정말 깜짝 선물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어르신 매달 용돈 나와요 하는 그런 혜택이거든요. 우와, 정말 꿈 같은 얘기네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만 65세만 되시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전라북도 장수광 같은 곳은 재미있어요. 만 80세만 넘으시면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주거든요. 장수하셨으니까 축하 용돈이에요. 이런 개념이죠. 금액도 지역마다 다른가요? 네. 적게는 매달 5만 원부터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종시가 제일 후하더라고요. 매달 2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장수구는 10만 원이고요. 신청은 간단한가요? 정말 간단해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효도수당 받고 싶어요 하고 신청서만 내면 끝이에요. 대부분 그 자리에서 바로 승인되고 다음 달부터 통장에 입금돼요. 세종시에 사는 74세 박정희 할머니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갑자기 용돈이 생기니까 손자들 과자 사주는 재미가 늘었다고 하시면서 예전에는 손자가 할머니 용돈 줘 하면 마음은 주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안 돼서 속상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3. 디지털 돌봄 서비스.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SF 영화 보시면 집안에 로봇이 있으면서 주인을 돌봐주잖아요. 정말 그런 세상이 됐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로 만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넓어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되실 거예요. 어떤 서비스인지 정말 궁금해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집 곳곳에 센서들을 좀 설치해줘요.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도 하고, 어르신이 넘어지시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가족이나 복지사에게 연락이 가요. 그리고 작은 AI 로봇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매일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하고 말을 걸어줘요. 귀엽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하시면 되고 설치비도 무료고 월 이용료도 없어요.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박순덕 할머니가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 로봇이 좋은 꿈 꾸세요 라고 말해주는데 마치 손자가 옆에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세요. 네 번째, 시민안전보험. 이건 정말 신기한 보험이에요. 가입 안 했는데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누가 가입되어 있나요?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돼요. 서울 시민이면 서울 시민안전보험, 부산 시민이면 부산 시민안전보험 이런 식으로요.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고 보험료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혜택은 제대로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당하시면 치료비, 위로금 받을 수 있고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분들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당하시면 동사무소나 해당 보험회사에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고 싶어요 하고 신고만 하면 돼요. 69세 이성철 할아버지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자전거 타시다가 넘어져서 다치셨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 동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시민안전보험으로 치료비 80만 원을 받으셨대요. 보험료 한 푼 안 냈는데 이런 혜택이 있다니 라고 하시면서 아들 보던 낫네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백내장 수술비 지원. 이건 정말 절실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이 드시면 눈이 흐릿해지잖아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백내장 때문에 걱정하시던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만 넘으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소득 기준은 있지만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고 계시면 나도 될까 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세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백내장 수술할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돈 중에서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양쪽 눈 다 해당되니까 최대 2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적지 않은 돈이죠.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수술 받기 전에 미리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고 수술 받으신 후에 영수증만 가져가시면 바로 입금해드려요. 앞서 말씀드린 박순덕 할머니가 바로 이 혜택 받으셨어요. 수술 받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50년 만에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다. 세상이 이렇게 밝았나 싶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여섯 번째, 무장애 임대주택 주거지원. 이건 살고 계신 집이 불편하신 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넓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 지어진 무장애 임대주택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전국에 5만 호를 새로 지어서 공급한다고 해요. 문턱도 없고 화장실에 손잡이도 있고 휠체어로도 다닐 수 있게 설계된 집들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살고 계신 집을 개조하는 거예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화장실이나 현관에 손잡이 설치하고 바닥 단차 없애고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로 바꾸고 이런 공사 해주는 거예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LH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임대주택은 추첨이고 주거개조는 신청하신 순서대로 선정돼요.
73세 정미경 할머니는 화장실과 현관에 손잡이 설치하고 바닥 단차를 없애는 공사를 하셨는데 350만 원을 지원받으셨어요. 이제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넘어질 걱정 없고 현관에서 신발 신을 때도 안심이다 하고 하시더라고요. 7번째, 연금형 주택 매입제도.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제도예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돈도 받는 거거든요. 와, 그런 제도가 있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대부분 해당되실 거예요.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상관없어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거예요. 집은 계속 내가 살고 세상 떠날 때까지 매달 용돈이 나나요. 3억 원짜리 집 기준으로 매달 약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택금융공사나 은행에서 하시면 되고 상담 받고 계약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입금돼요. 70세 김동수 할아버지는 아파트 한 채로 매달 120만 원씩 받고 계세요. 집값 오르락내리락 걱정도 없고 생활비는 해결되고 집은 계속 내가 살고 정말 좋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8번째, 희망저축 계좌 확대. 이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정말 알아두시면 좋은 혜택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셨던 분들이나 차상위 계층이셨던 분들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올라가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제도인가요?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매칭해서 넣어줘요. 그러니까 매달 본인 10만 원, 정부 30만 원 해서 총 40만 원씩 쌓이는 거예요. 3년 동안 하시면 최종적으로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에 신청하시면 되고 은행 계좌 개설도 도와주세요. 67세 최영자 할머니는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서 1,440만 원을 받으셨어요. 내 생애 처음으로 목돈이라는 걸 만져봤다며 감격해 하시면서 손자 대학 등록금도 도와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9번째, KTX SRT 시니어 할인 확대. 이건 정말 교통비 절약에 도움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실용적이네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만 넘으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도 없고 별도 신청도 필요 없어요. 그냥 표 끊을 때 신분증만 보여주시면 자동으로 할인돼요.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평일에는 KTX 30% 할인, 주말에는 20%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걸로 계산해보면 평일 기준으로 2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한 달에 2번만 타셔도 4만 원 절약이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예매할 수 있어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할인 적용돼요. 72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손잡으러 부산 가는 길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한 달에 2번씩 KTX 이용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기차표 값이 부담스러워서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줄 때만 갔는데 이젠 언제든 훌쩍 다녀올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선미님 정말 좋은 정보네요. 어르신들 이런 혜택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신 게 다행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기회일지도 몰라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정말 와 닿네요. 맞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사회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따뜻함을 느끼시더라고요. 71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나라를 위해 세금 내고 살았는데 이제 나라가 나를 돌봐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78세 박순덕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시면서 매일 아침 AI 로봇이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말을 걸어주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 세대도 모르는 정보가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겠네요. 자녀분들께도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대리 신청도 되니까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런 혜택들 그냥 지나치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평생 세금 내면서 만든 복지제도인데 정작 받을 사람들이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신청하시면 올해 안에 바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혜택을 받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어요. 네. 시민안전보험은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까 혹시 사고 나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면 수술 전에 보건소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12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니까요. 노인 일자리도 관심 있으시면 시니어 클럽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무료 상담이고 일자리 종류도 다양해요. 아,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 중이라도 이런 혜택들은 대부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 중요하네요. 기초연금하고도 별개고요. 네, 맞아요. 대리 신청도 되니까 자녀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특히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대상이 맞나 하고 확신이 안 서시면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선미님,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맞아요, 지혜님. 하지만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올해 안에 50만 원, 100만 원 절약하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의 작은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로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로 힘을 얻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마음은 나눌수록 더 커지니까요. 늘 저의 마음 편한 시니어 수다방이 어르신들 곁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벗이 되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번 수다 시간에도 변함없이 찾아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기에서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